지금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타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손실 덜 보고 수익 내고 빠져나오는 전략이 좀 나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아직 하락기는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에도 항상 반등은 나오는 거예요. 그 하락 속에서 그 파도를 잘 타가지고 먹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금융위기 때 주택가격이 27%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미국 기준으로. 근데 지금 28% 더 떨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과열됐어요. 사실 미국 집값. 우리나라 집값도 과열돼 있지만 집값이 과열된 나라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됩니다. 사실. 통계에 공식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많이 오른 나라 중에 하나로. 압축적으로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불안함을 좀 느끼는 거고. 우리나라 주택가격 지수예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쪽에 충격이 오면 조정이 어쩌면 좀 클 수도 있다. 주택 쪽에서 그 시기가 과연 지금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음 턴이 될 것인가. 지금 뭐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하락의 어떤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죠. 불길한 조짐. LNF도 뭐 굉장히 많이 빠진 날이죠. 9% 정도 갑자기 급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아마 이때 코스닥도 한 4% 정도 빠진 날이었던 것 같은데 하락 추세로 가는 하나의 징후일 수도 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물론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반등폭이 크지 못하고 하락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데드크로스가 나와버린다면은 2차전지 소재의 대장격인 LNF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전지 시세의 끝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대장은 가장 나중에 죽으니까. 아직까지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수익률은 다르지만 공교롭게도 움직인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하나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올라가지고 $700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다시 상승 턴을 하려는 그런 위치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올라가 준다면은 물론 정고점까지는 가지는 못하고 추세선을 한번 그어 본다면은 한 $900까지는 반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언저리 부분에서 다시 하락이 온다면은 완전하게 시즌이 끝나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참고로 보라고 어떤 신호를 포착하면 될까? 1단계에서 5단계. 지금은 아마 2단계 수준이 아닌가라는 저의 생각을 좀 담아서. 그래서 지금은 2단계와 3단계 중간 아닐까. 그래도 경제 데이터가 악화되기는 하지만 시장이 안정되는 단계로 지금 이제 아마 여름하고 가을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고 역사는 정확하게 반복되지 않지만 온율이 있다. 그 개별 상황마다 조금씩 상황은 다릅니다. 금리 인상이 너무 늦었다는 것도 하나의 어떤 변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지금 이렇게 흐름을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시나리오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진짜 이렇게 가는지를 확인하면서 가야겠죠. 오늘 큰 그림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또 작은 그림에서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결국에는 흐름, 순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